여러분, 지금부터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안내 말씀을 짧게나마 드리려고 합니다. 교재에 대한 안내 말씀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제 이름은 박재형이고요. 수업 강의는 너무 길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한 편당 가급적이면 편당 30분은 안 넘기려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영상 강의가 오래되면 되게 지루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동영상 강의의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끊어서 조금 이렇게 제목 위주로 끊어서 강의 편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편수는 되게 길 것 같습니다. 근데 편당 강의 시간 수는 좀 짧을 겁니다. 이게 전산회계 1급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 말씀은 전산회계 1급은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키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이라고 검색어에 치시면 여러분이 보시고자 하는 자격증 시험 주관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 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실 일은 여기 좌측 중간쯤에 보시면 회원가입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요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근데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이 사이트는 사진을 먼저 스캔 뜨셔야 됩니다. 증명사진을. 그래서 증명사진을 먼저 스캔 뜨시고요. 혹시나 증명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요즘은 핸드폰이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증명사진처럼. 대신 증명사진처럼 찍어야 되니까 뒷 배경을 좀 깨끗하게, 뭐 하얀 데나 그런 데 가서 좀 깨끗하게 해서 증명사진처럼 찍으신 다음에 그러신 다음에 여기다 회원가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또 하나 먼저 하셔야 될 건,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K랩 수업용 프로그램이라는 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그러면 요 밑에 실행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요 실행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실행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려고 뭘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무조건 yes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yes 하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파란색 정사각형의 아이콘이 하나 나오실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다 다운 받아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업 시간에도 써야 되고요. 시험 보실 때도 이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실무에서는 세무사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물론 실무에서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뭐 90% 정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잘 써도 더 좋은 프로그램 쓰는 데는 제 생각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건, 이제 이게 시험 대비해서 동영상 강의인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저는 추천드린 게 학원에 다니시라고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동영상 강의는 되게 지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듣다 보면 틀어놓고 딴짓을 많이 합니다. 옆에 휴대폰까지 있죠. 그럼 휴대폰 뭐 있고, 또 동영상 강의 듣다 보면 또 졸리기도 하고 집중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원을 다니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저히 나는 학원을 다닐 수 없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죠. 도저히 뭐 학원 다닐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시면 학원을 다니시라고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학원 다니시다 보면 또 빠질 일이 있을 거예요. 어쩌다 보면 수업 빠지기 싫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서. 그러면 만약에 학원 수업을 빠지면 그 빠진 부분, 그 내용만 이 동영상 강에서 그 목차를 찾아서 그 부분만 또 보충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요, 저는 특별히 교재를 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교재를 쓰십시오. 혹시 지금이 2019년인데 나는 2018년이나 2017년 책이 있다, 써도 됩니다. 왜냐면 바뀐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책 표지만 바꿔서 새로 출간되는 거기 때문에 뭐 19년이라고 꼭 19년에 나온 교재를 사야 된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 18년 교재 가지고 있다. 물론 조금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올해 뭐가 개정이 됐다고. 그럼 그 부분들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겁니다. 거의 뭐 한 장 정도 분량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에 뭐 교재 꼭 없어도 들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교재 강의 시안은 자료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그 강의 시안을 출력해서 수업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교재는 뭐 꼭 없으셔도 들을 수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요. 제가 자료는 여기 제가 블로그가 있는데 티스토리의 블로그가 있거든요. 티스토리의 회계랑 세무랑이라고 찾아오시면 여기에 오른쪽에 목록이 있죠. 여기다 자료는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질문할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문은 여기 블로그에 올려주시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블로그에 질문 온 거 일일이 좀 확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카페에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카페가 있는데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검색어에다 회계랑 세무랑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이는데 제게 세 번째 있거든요. 뒤에 어카운팅 피플로 끝나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로 오셔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Q&A 질문방이 있습니다. 이 Q&A를 누르시고 여기다 질문을 올리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 올리시면 보통 그 다음날엔 답변을 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한 이틀 이내는 뭐 그 다음날 늦으면 그 다음날까지는 답변을 드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여기다 질문 올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 질문을 올리실 때 이건 좀 금지해 주세요. 여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메뉴에 캡처하면 질문 금지라고 있죠. 여러분 중에 교재에 있는 내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한다. 그걸 타자 치기 좀 싫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럼 답변 못 해드립니다. 왜냐면 요 문제 때문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요즘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질문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시기로 하셨으면 시험을 보시면 합격하실 목표겠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습입니다. 계속 복습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똑같은 내용을 3번, 4번은 보셔야 됩니다. 한두 번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건 이해도 안 되고요. 또 이해된 것도 그 다음날 되면 도로 까먹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든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제 말씀은 최소 3, 4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땐 항상 손으로 하십시오. 눈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손으로 써가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 계산기를 꼭 좀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회계나 세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계산기는 필수입니다. 시험장 가실 때도 계산기를 꼭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계산기 안 가져가셔도 시험 보실 수는 있는데 조금 계산기 안 가져가실 때는 간혹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겨서 손으로 계산하시는 건 내가 맞았나 틀렸나를 모르기 때문에 또 검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험 볼 때도 계산기를 가져가셔야 되고 저희는 계산기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계산기는요. 기존에 혹시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시면 그 계산기를 그냥 쓰시고요. 혹시 계산기가 없으면 저는 이 계산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계산기거든요. 보편적으로 카시오에서 나온 JS40B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가급적 쓰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기 보면 뭐 TAX 플러스 버튼, TX 마이너스 버튼, 뭐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 그런 다양한 버튼 기능들인데 최소한 계산기는 이런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 같은 거 있는 거는 쓰셔야 됩니다. 가끔 어떤 계산기는 이렇게 TAX 플러스라든가 TX 마이너스 버튼이 없는 계산기도 있는데 뭐 그건 없어도 그렇지만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 버튼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산기를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가 다른 계산기에 비해서 조금 더 비쌉니다. 몇천 원 정도 제가 알기로 한 4, 5천 원 정도 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계산기 싼 거 사시면 잘 고장납니다. 저도 계산기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계산기가 되게 말을 안 듣습니다. 막 버튼을 세게 눌러야 막 버튼이 먹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싼 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싼 거는 계산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거 사시라는 소리는 아닌데 만약에 혹시나 구매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이 계산기를 구매해 주시길 권해드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걸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